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KLX 퓨처스타에서 파도팀의 파생상품 읽어주는 남자 이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파생상품이 뭔지 부터 알아야겠죠. 파생상품은 말 그대로 파생되어 나온 상품입니다. 근데 뭐가 파생이 되어 왔나? 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흔히들 아는 주식, 뭐 채권, 뭐 금이 될 수도 있겠고, 젖소, 이렇게 다양한 현물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들의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 파생상품입니다. 그럼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니까 결국에 이 파생상품의 목적은 이 미래에 대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파생 왜 나왔냐? 앞에서 파생 상품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위험을 회피를 하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보면은, 뭐 고대나 중세나 이때 뭐 농사를 짓는 농부 A씨가 있습니다. 농부 A씨는 9월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월에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곡물 가격이라는 게 풍년일 때랑 흉년일 때 가격이 바뀌겠죠. 풍년일 때는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낮게 나올 거고, 흉년일 때는 곡물이 귀하니까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9월에 추수한 게 6월에 판매될 때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이 가족의 생계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가격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 곡물을 필요로 하는 뭐 단체 B가 있다고 칩시다. B도 똑같이 이 곡물을 6월에 판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곡물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금을 얼마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매번 이렇게 계산을 새로 해야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내년 6월에 특정 가격을 고정을 시키고 이걸로 곡물을 거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 다 이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전혀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의 합의로 인해서 미래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 이거를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이러한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파생의 종류.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는 선도거래라고 했는데, 선도거래가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뭔가 규칙도 없고 뭐 표준화된 것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고, 상대방이 나 안 해 라고 해버리면은 그만큼 그 약속된 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가격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중간에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거래소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이게 선물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선도와 선물은 이 거래소를 중간에 끼우냐 안 끼우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두 개.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뭐 매수를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똑같지만 이 중간에 누가 끼어있냐 안 끼어있냐, 거래소가 끼어있냐 안 끼어있냐,
이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약속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권리를 옵션 매수자한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자가 자기가 유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자기가 불리한 경우에는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에 있을 때는 이 권리를 행사를 할 거고, 매도자는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에 있어서 매도자가 있으면 이 행사 가격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할 때랑 불리할 때를 봤을 때, 유리하면은 행사 가격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매수자한테 유리해지고, 만약에 행사 가격보다 좀 불리한 상황이면은 매도자에게 그 매수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비용을 옵션 프리미엄 혹은 뭐 매입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매수자가 그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파생 상품은 스왑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서로 교환을 하는 거고, 주로 뭐 금리, 이자율을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통화를 교환을 한다던가, 뭐 두 가지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목적. 첫 번째로 해지,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차익 거래,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뭐 뉴욕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거래소도 있을 수 있고, 이때 같은 상품에 있어서 만약에 가격이 다른 경우 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위험 없이 수익이 나오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수수료나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차익 거래의 기회를 절대로 얻을 수 없고, 그리고 파생 상품을 예로 목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투기라고 해서 파생 상품이 미래 가격에 대한 그거를 뭐 점을 친다로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기초 자산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현물로 하는 것보다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로 구매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10주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파생 상품으로 하면은 뭐 100주나 뭐 200주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만약 이 투자를 목적으로, 투기 쪽으로 이제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파생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뭐 기초 자산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이제 해지에 대해서 해지를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파생 상품이랑 기초 자산이랑 같이 섞어서 이 위험을 없앨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잘한다면은 투기 쪽으로 가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생 상품은 위험과 수익이 둘 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파생 상품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적절한 그런 투자처를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물에 대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